안녕하십니까, 강상입니다. 자, 2012년 9월 2일 일요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금주는 월초 경마로 들어가는데 서울 경마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초 경마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경마 자체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경마 주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매경주 그런 경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좀 다들 졌으니까 이번 주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경마라는 것이 항상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전문가도 매주 잘할 수는 없어. 어떤 경마 팬도 매주 잘할 수는 없어. 그걸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내 전문가가 또 내 팬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또 경마 팬의 입장이고 또 전문가의 입장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대승을 위해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일요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요 경마 자체, 그 부산 경마 자체도 굉장히 편성 자체가 먹을 게 많고 일요 경마 자체도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 경마나 부산 교차 경마나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일요 경마 때는 완벽하게 대승으로 이끌어내야만 멋지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일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적벽대전입니다. 너 뭐니? 아주 등치는 이미 항소만 해가지고 뛰는 거 보면은 힘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를 왠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너를 보면 나는 한심해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야. 그럼 왜 이렇게 못 뛰냐? 체중을 뺄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워낙에 큰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입상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느린 경주를 해야 되잖아. 느린 경주 내지는 또 선두권이 약해야지만 이런 편성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선두권이 약해지지 않으면. 근데 이 편성을 딱 만났어요. 어차피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6번마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6번이 스펜딩 투미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원체 6번 스펜딩 투미가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버팅기기가 어려워요. 2번 적벽대전이 출전마 중에선 추임력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논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2번 적벽대전을 충마로 읽어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후착만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9번 항우 파티입니다. 항우 파티라는 마필을 노려본다. 이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도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선행력이 부족한 반면에 계속적으로 건강경주시 끌어낸 게 뭐야? 추임력을 끌어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편성이 뭐라고 그랬어? 느린 경주래지 선두권 약한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9번 항우 파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된다? 자, 9번 항우 파티 입상권 진입 당연히 가능한 전적으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레이스 리걸이라는 마필입니다. 4번 레이스 리걸. 요 마필도 한번 읽어줘 보자. 마필 자체가 이 선행력에 지속적으로 쭉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추임력도 이 편성에선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고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 4번 레이스 리그는 받치는 정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요게 이제 그나마도 조금 더 읽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 경주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며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는 3번 새아누리라는 마필입니다. 걸음의 변화를 보였죠. 걸음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물론 상대가 버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3번 새하늘이까지는 받치는 전략으로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편성에서는 일단 2번 적벽대전을 축으로 놓고 9번 항우 파티 당일 배당판에 상관없이 배당에 상관없이 단통 승부를 하고요.
2번을 놓고 3번, 4번 정도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볼 수 있는 1호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이번 경주 뭐 큰,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경주가 아니에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2경주는 실질적으로 이 편성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편성으로서 대부분의 출전마들이 종마 뒷심이 다 부족한 마필들의 일색으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에요. 뒷심이 부족해. 출전마들 모두가 뒷심 부족. 이런 편성이니까 다 뒷심이 부족해. 그러면 앞장을 뛰는 놈이 그만큼 유리한 거 아니에요? 다 뒷심이 올라오질 못해. 올라오질 못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앞에 가는 놈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가는 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주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누구야? 8번 알라딘이란 마필입니다. 8번 알라딘, 8번 알라딘. 이놈이 8번 알라딘이 전개상 그동안에 선행을 갔다면, 그동안에 선행을 가본 적이 있고 지구력 부족을 보였다면 이놈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주에서 1000m만 뛰어봤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주가 1300으로 거리가 늘어났죠. 1300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세마야. 2세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는 한데 1300에서도 선행을 간다는 장점이 있으면, 보장이 되어 있으면 이 편성에서는 8번 알라딘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팔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8번 알라딘도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선행을 갈 수 있고, 성장마 단계에 있고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 8번 알라딘은 이번 경주 시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자, 다음은 1번 드림디바라는 마필입니다. 1번 드림디바. 일단 5번 영원한 친구가 그나마도 뒷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대안 마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영원한 친구를 세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실전 부진마예요. 실전 부진마이긴 한데 워낙에 느린 편성이, 워낙에 이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이기 때문에 거리가 1300이라면 뒷심 부족마들 일색인 가운데 그나마도 뒷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이라서 5번 영원한 친구는 된다고 그랬고, 8번 알라딘은 1300이라도 선행을 갈 수 있겠으니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1번 드림디바입니다. 1번 드림디바라는 마필은 금강교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안정적 전력.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대부분이 기복마 내지는 지구력 부족마, 이런 마필도 일색인데 그나마도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드림디바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다음은 3번 퍼펙트 캡틴이라는 마필입니다. 퍼펙트 캡틴. 3번이 퍼펙트 캡틴이라는 마필 자체도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하다. 기복이 심한데 마필 자체는 이 선취입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3번 퍼펙트 캡틴도 이 편성에선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이 경주는요, 완전히 걸음이 이제는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현재 능력상 우위가 가능한 5번 영원한 친구를 추구해 놓고 1번 드림디바를 그래도 가장 나은 전력으로 판단해보고 싶고, 자, 여기에 3번 퍼펙트 캡틴과 자, 여기에 8번 알라딘이나 마필을 보병권으로 봐주고 싶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4번 헤비치라든지 여기에 또 6번 하늘문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다들 등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는 5번 1번 단통에 5 놓고 3번 8번을 받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나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이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입니다. 1호제 3경주. 이번 경주는 1호 경마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여기서 1차적으로 오늘 1호 경마를 한번 때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장마간의 일조는 누구보다도 강타가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근래에 거의 토요 경마든 1호 경마든 첫 번째 승부처는 강타가 제대로 맞춥니다. 왜? 이런 성장마간의 일전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누구보다도 강타가 제대로 맞춰드리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타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난 너를 믿고 한번 와보겠다. 자, 이런 신념하에 한번 붙어보는 경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부산교차 1경주인데 부산교차 1경주가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니까 요 경주는 그냥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뛰어 넘어가고 바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번 야오 돌핀스입니다. 야오 돌핀스. 요 놈을 배팅의 축으로 가져갑니다. 자, 2번 야오 돌핀스라는 마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인데다 계속적으로 경주가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뷔전 때 이렇게 뛰고 그 다음에 2전째 조정 거치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이면서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 아직까지는 선행력은 양호한 반면에 추임력이 약간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 편성에선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선 대부분의 출전마들이 추임력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2번 야오돌피스가 전개의 이점과 더불어 현 능력상 우위, 그 다음에 이런 안정적인 패턴 이런 점으로 봤을 때 2번 야오돌피스는 이 편성에서는 충만감의 마필이다. 2번 야오돌피스 배팅의 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는데 후착이 은근히 혼전입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편성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 뭐 그렇게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은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보입니다. 자, 먼저 4번 상승홀릭이란 마필입니다. 4번 상승홀릭. 능력 자체는 부족해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부족한데 이런 마필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주행검사를 2번에 걸쳐 통과를 하는데 두 번째는 당연히 최선으로 탔겠죠. 첫 번째 주행검사가 안 됐으니까 두 번째 주행검사 당연히 탔을 텐데 이 두 번째 주행검사의 능력이 우수했던 마필. 이런 마필들은 주행검사 자체를 실전처럼 뛰었기 때문에 데뷔전 때 실질적인 데뷔전 때는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4번 상승 클릭을 왜 이번 2전째에 가서 세게 보느냐. 이미 주행검사 때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전째에 가서는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갖고 있어서 4번 상승홀릭 같은 마필은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변. 그러니까 이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상승홀릭 같은 마필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행검사나 그런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괜찮은 놈이기 때문에 기복이 심해서 그렇지 4번 상승홀릭은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자. 다음은 이제 6번 스마트 체스넛이란 마필입니다. 6번 스마트 체스넛. 실질적으로 주행검사도 안정적으로 받았고요. 또 데뷔전 때도 기본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추임력을 겸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6번 스마트 체스넛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능력만 하고 보시면 돼요. 하자가 별로 없다. 6번만은 세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교주시 꼭 봐주고 싶은 마필이 또 한두가 있는데 바로 12번 문학의 비전이라는 마필입니다. 12번 문학의 비전.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암말들만의 경주잖아요. 암말들만의 경주인데 선행력이 부족하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이유는 선행력은 부족한데 취입력은 또 우수해.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십시오. 뒷심이 좋아. 내가 뛰는데 뒷심이 굉장히 좋은데 앞에를 늦게 뛴다는 것은 뒷심이 좋은데 앞에를 늦게 뛴다는 것은 앞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뒷심이 이렇게 센 놈인데 이 마필이 어느 순간에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고 봐야 돼. 왜? 앞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면 잠재력이 싹수가 없으면 이런 취입력을 보여주질 않거든요. 물론 선행력 자체가 능력만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마필이 아주 능력이 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갖고 있는 싸가지, 잠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이 문학의 비전은 이 편성에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4경주는 2번, 6번이 단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12번의 배당 가능성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은 오니까 2번, 6번 단통 때려놓고 2 놓고 4번, 12번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을 한번 노리고서 배당까지도 노리자. 그렇기 때문에 4경주는 적중과 배당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부산교차 2경주. 요것이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예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본다. 부산교차 2경주.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따라락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인기마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이들 인기마들이 한 7두가량이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돼. 옥석을 가려서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산교차 2경주는 저배당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구멍 자체도 많이 뚫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 인기마들이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은 중배당 이상이 무조건 터진다. 부산경마 누가 제일 잘해? 강타가 제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교차 2경주는 딱 걸린 그런 승부처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조져야 돼요. 뭐 말이 필요했어. 그냥 갖다 때리면 된다. 자, 부산교차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때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적중할 수 있다. 자, 부산교차 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5경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5경주.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1번 슈퍼 엘리트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죠. 신사막 마방입니다. 이종구 마방이 깨지면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신사막 마방이 왔는데 슈퍼 엘리트 이 신사막 마방도 이 대부분의 마필들이 500kg가 넘는 체구가 큰 마필들을 선호하는 그런 조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들이 많죠. 옛날 이종구 조교사님 마필도 많아요. 다 그래. 부은 같은 말. 힘으로 뛰냐? 너 죽어! 야, 한 2번매, 3번매 따라가면서 외곽에서 선행만을 너 죽어! 해가지고 그냥 힘으로 압박을 한 뒤에 막판에 그냥 선두권 강탈하고 뛰어 넘어가는 거. 그런 전형적인 마필이 뭐야? 부음이나 지구력 같은 마필들. 예전의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지.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많은 거예요. 1번 슈퍼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체구가 큰 순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선행력이 대부분이 우수해. 그러니까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체구가 큰 손말인데 선행력이 우수하다. 그러면 1번 슈퍼엘리트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괜찮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워낙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뭐야? 거리 적응력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마필이거든. 그럼 이 편성이 세 번째 1200에 도전하는 경주인데 이 정도면은 예전 1000m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을 이제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왜? 거리 적응력을 배양한 마필이니까. 일본 슈퍼엘리트는 입상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로서 또 노려볼 수 있는 마필 8번 화인 챔피언입니다. 제가 지난번 때인가요? 요 화인 챔피언이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방송에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군전을 치르는데 근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1200에 대한 많은 거리 경험이 없기는 하고 지난번 경주 자체가 선행으로 이끌었던 편성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이놈을 축으로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럴 때가 8번 하인 챔피언은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고 2번 오리엔탈 로스인데 지난번에 선행 갔다가 느린 경주에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미지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건 안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2번 오리엔탈 로즈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가 뭐라 그럴까 컨디션 난조냐 아니면 철저하게 능력을 숨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2번 오리엔탈 로즈도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7번 시크릿 포켓입니다. 자, 7번 시크릿 포켓.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마필 자체가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고 또 추임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출전마들이 추임력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으로 짜여져 있는 가운데 가장 추임력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슈퍼엘리트가 선행을 가든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하일리런이 선행을 가든 간에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7번 시크릿 포켓에서는 상대적인 입상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다. 7번 시크릿 포켓 세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럼 1번 슈퍼엘리트 되는 말이고요. 8번 화인 챔피언 되는 말이고요. 2번 오리엔탈 로즈는 지난번에 최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7번 시크릿 포켓에서는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입상이 가능한 전략이다. 1번 7번 단통에 1 놓고 2번 8번 그러니까 가감하게 1번 슈퍼엘리트의 잠재력을 믿고 5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중배당을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 그러니까 1번 슈퍼엘리트를 놓고서 5경주를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태풍이 있었죠. 태풍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별 일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했었죠. 이 남부지방이나 뭐 이렇게 그 제주도에 사시는 제 팬들도 계시는데 그런 팬들 집안에 별일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재해로 인해서 이 낭패를 보시면 참 깝깝하죠. 살맛 안 나지. 어찌됐든 뭐 별일 없으셨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 부산 경마도 이 태풍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뭐 태풍이 왔다 하더라도 마필의 능력 자체로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런 점을 잘 착안을 해서 한번 금주 한번 멋지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 포리스트 볼드입니다. 일단 능력상 배팅권의 축이에요. 능력상 배팅권의 축이고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느린 경주야. 전형적인 그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편성에서 뭐가 유리해? 선취임평 마필이 유리해. 특히나 이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이 굉장히 입상권 도전에 유리한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면 6번 포리스트 볼드는 마필 자체의 능력도 가장 우수하거니와
지난번 경주 때 이희천 기수에서 최기준 기수로 교체가 돼가지고 선행력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며 선입전개 후에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는 여유를 보여줬던 마필로서 이 편성에서 뭐 능력상으로 봤을 때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다. 6번 포리스트 볼드는 배팅글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척입니다. 후척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자, 먼저 3번 빅타임입니다. 3번 빅타임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승을 달려오다가 지난번 경주 때 승군전에서 1400경주에 출전을 해서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드디어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일단 3번 빅타임 자체는 직전 조정이 어느 정도 승군 탐색으로도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3번 빅타임은 충분히 여력을 갖고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9번 창원 너브입니다. 9번 창원 너브. 만약에 이 편성이 터지는 경주라면 이 6번 포리스트 볼더가 못 오고 이런 마필들끼리 엮이는 게 이제 터지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창원 너브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마필은 안정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추임력 자체도 있고 중속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속과 종속, 그러니까 추진력과 추임력 이런 게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9번 창원 너블의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다음은 2번 헬로 스나이퍼라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1400과 1600 경주에 출전을 해서 급상승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해서 종반 탄력까지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인데 2번 헬로 스나이퍼 아무래도 강하게 읽어주기엔 뭔가 2%가 좀 부족해요. 왜? 근간의 행보가 너무 가파른 상승세니까 이번에는 부러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1번 봉호동은 추임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데 추임력 자체를 원체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봉호독을 좀 약하게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의 악연이겠느냐. 자, 뭐 여기 7번 인피니티 테스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마필들보다는 강타가 언급을 됐던 이 3두의 전력이 좀 낫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6번 포리스트 볼드를 축으로 놓고 9번 창원 너브 쪽으로 단통 승부하고요. 6번을 놓고 2번, 3번 정도를 꼭 방어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6번을 온다. 이런 전제하에 6 놓고 9번. 자, 6 놓고 3번, 2번. 자, 이런 마필들 꼭 방어해서 교차 3경기는 오로지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입니다. 1호제 6경주. 요거는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중배당 두 번째 승부처다. 1호 경마 중배당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오전장에는 남들이 안 하는 경주가 뭐냐면 성장마 경주하고 신마 경주는 남들은 잘 안 하거든. 근데 강타는 그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경주를 승부처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육경주 자체도 남들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남들이 이런 경주 나는 안 한다. 아직 능력이 다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경주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경주는 다른 친구들은 못 맞춰도 강타는 맞출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육경주 한번 멋지게 중배단 단통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4경주.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 교차 4경주. 여기에는 3번 질풍여걸입니다. 3번 질풍여걸. 일단 기본적으로 5번 위닝전사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5번 위닝전사가 선행을 가던 7번 홀리첼리가 선행을 가던 누가 선행을 가던 2번 너닌존이 선행을 가던 어느 마필도 상대를 압도하기는 힘든 편성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만 뚝심 측면에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고, 더군다나 3번 질풍여골과 같은 마필은 그동안에 그렇게 빼어나지 않았던 무난한 선행력 정도였는데, 지난번 경기 시에는 선행력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신장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거리가 늘어나서 더군다나 직접 급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다소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질풍여골은 배팅군에 거의 충막값으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6번 마리나즈 보이, 요런 마필과 2번 너닌존, 이런 마필들인데, 2번 너닌존은 거리 적응력을 좀 가져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4번 새로운 지평이라든지, 여기에 6번 마리나즈 보이, 요런 마필들이 이제 뒷심이 굉장히 우수하고, 1번 무적 에이스까지도 어느 정도 읽어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야. 1번 무적 에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새로운 지평, 그 다음에 여기에 마리나즈 보이, 6번 마리나즈 보이. 이 세 마리 중에 하나 온다. 질풍여골을 상대마로서. 왜? 이 3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4도의 공통점은 모두가 추임력이 우수해. 그 다음에 여기에 1 무적 에이스는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능력에 비해서 입상운이 따르지 않는 모습이지만 1번 무적 에이스는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자, 4번 새로운 지평은 근간 경주시 나름대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마필의 장점이었던 추임력이 조금씩 하강을 하면서 조금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여기에 또 6번 마리나즈 보이. 요 마필은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강하게 맞춰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아주 빠른 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편성은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과 없는 편성이라고 그랬으니까 6번 마리나즈 보이도 종반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3번 질풍여골을 놓고 사실상 4번 새로운 지평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니까 3번, 4번 단통으로 때려놓고 3번 질풍여골을 놓고 1번 무적 에이스와 6번 마리나즈 보이. 자, 3 놓고 1번, 6번 쪽을 철저하게 안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요쪽을 밑에를 보고서 말을 하니까 팬들이 왜 밑에를 보고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노트북을 갖다 놨어요. 노트북을 갖다 놓고 저는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방송을 보면 그 카메라 기술이 좋아서 차트를 바로 이렇게 때린다고. 자기가 보는 이 컴퓨터를 보고 때려서 여기에 이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죠, 제가.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 노트북을 틀어놓고 노트북을 켜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강타는 왜 밑에를 보고서 하느냐고. 그냥 노트북도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보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호제 7경주입니다. 옛날에도 뭐 제가 UCC 했을 때 계속 노트북을 봤잖아요. 자, 이번 경주는 11번 흥룡비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7경주는요, 은근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런데다가 이 선행마들도 별로 없어요. 이 9번 브렉제트라든지 11번 흥룡비상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2번 눈깜짝이, 이런 마필들이 전개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2번 눈깜짝이는 선행을 갈 수 있지만 58kg의 부중이 버겁습니다. 버겁고 근간 경주시 베스트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이 11번 흥룡비상을 세게 봐주는 이유는 뭐냐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의 경주력의 그 발걸음 자체가 굉장히 우수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지난번 경시 1200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이 11번 흥룡비상을 축으로 무조건 축마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 전력 정도는 봐줘야 된다. 왜? 성장 추세의 발전 기대치를 나름대로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또 세게 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6번 노얄 스텝이라는 마필입니다. 노얄 스텝. 예, 마필 자체가, 뭐라 그럴까. 아주 우수하다고 얘기하기에도 그렇고, 아주 부진하다고 그러기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우수한데, 순발력과 선행력은 우수한데, 반대로 아직까지의 종반 탄력이 미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편성이 1300입니다. 거리 경험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나름대로 레이스 자체를 빠르게 끌 수 있는 흥룡비상이나 마필이 버팅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를 빠르게 끈다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6번 노얄 스텝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 자체를 선두골이 무너진다는 초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두골이 올라온다는 초점으로 보니까 선입형 마필들을 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노얄 비상, 6번 노얄 스텝 이런 마필들은 또 세게 보고 싶고, 자, 여기에 또 안고 간다면 3번 나우니오로라는 마필인데요. 3번 나우니오로. 등짝 자체가 김정준 기술에서 그렇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근강경시 이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연속 하강에 따른 힘의 비축도 안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 나우니오로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5번의 챔피언 컨셉이라든지 뭐 기타 마필들이 있는데 워낙에 기복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기복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흥룡비상이 들어온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예상을 한다면 흥룡비상이 뛴다고 할 것 같으면 레이스가 빠르죠. 레이스가 빠르면서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11번 흥룡비상과 6번 노얄 스텝을 엮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지만 그나마도 대부분의 마필들이 추임력이 부족한데 그나마도 안정된 추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3번 나우니오로 정도만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이번 7경기는 11번, 6번 단통에 3 놓고 6번, 11번 요 3마리만 갖고 가서 3, 6, 11 3복 승마권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이번 7경주 한번 멋지게 승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울수록 압축을 하고요. 쉬울수록 적중을 해야 되니까 구멍수를 좀 늘려가는 게 제 예상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차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중에서 하이라이트 UCC 승부처, 메인 승부처, 메인, 하이라이트 메인 UCC 승부처다. 이 부산교차 5경주로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 이 편성은 그야말로 호남 1군 경주에서 오늘 경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산경마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차도 아주 미세합니다. 약 3마리 정도가 어느 정도 앞서, 능력에서 앞설 수도 있지만 이 사이즈라는 측면과 근간에 부진했어도 예전에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도 대거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는 거의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 요런 1군 경주 정밀 분석, 정밀 능력 분석으로 한번 제대로 전개와 조합을 해서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겠다. 교차 5경주 강타의 메인 승부처럼 부산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제 8경주. 1호제 8경주는 단통이냐 아니면 단방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6번 브루밴드 마마. 일단 전개가 어떻게 돼? 한번 전개를 그려볼까요? 1400이죠. 여기서 뛰죠. 여기가 이제 한 이 정도가 이제 결승선이라고 보고, 여기서 땅 하면은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뭐야?
5번 자이카가 일단 선행을 가고 5번 자이카, 그 다음에 2번 백두아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놈이 4번 유노트로피. 이런 마필들이 이제 5번, 2번, 4번이 선행이에요, 선행. 그럼 앞에서 이제 레이스 자체를 1400인데 이제 빠르게 가는데 문제는 이 마필들이 모두가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번, 2번, 4번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냐? 그러면 2번마도 선입전개도 되는 마필이고 4번도 선입전개 능력도 되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선행식의 패스의 능력이지만 역시나 1400 정도의 이편성이라면 충분히 선입전개 능력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선의 마필들이 선행 플러스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능력도 괜찮아. 능력도 우수해. 그러면 레이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빠르니까 끝에 오는 추임마, 전형적인 추임마들은 안 된다고 보면 돼. 3번 용상한용 뭐 이런 마필들은 안 되는 거야. 이편성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추임마들은 다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번 경주시 입상 가능권을요. 2번 백두아침입니다.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백두아침도 됩니다. 2번 백두아침도 되는데 백두아침이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6번 브루밴드 메머가 승부를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6번 브루밴드 메머도 이 감량 2점을 갖고 있고 또 안말드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서 6번 브루밴드 메머가 조금 더 세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 마필들이 다 되는 가운데 가장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누구냐? 바로 4번 유노트로피입니다. 4번 유노트로피. 옛날에 이 마필로 제가 한번 재미를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남들은 다 안 됐네. 오로지 저만 된다고 그랬는 마필인데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찰가상에 의한 공백이기 때문에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 4번 유노트로피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지만 이게 선입전개 능력도 검증이 끝난 마필이야. 그러면 4번 유노트로피가 이 6번 브루밴드 마마도 되고 2번 백두아침도 되는데 얘네들이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대가리급의 능력이거든. 대가리급의 능력인데 이 4번 유노트로피가 전개당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가져가야지 나머지 마필들을 보기에는 어렵다. 그럼 결론적으로 4 놓고 6번에 단통으로 때리고 2 놓고 4번, 6번 세 마리만 갖고 할 수 있는 이 8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다고 하지만 핵심을 잡으면 간단한 거예요. 핵심을 모르면 경마를 핵심을 모르면 하루 종일 능력 비교하고 뭐 계산기 두들기고 동영상 봐가지고 뭐 조교해가지고 이마필이 상태가 최고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교로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다면은 여러분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조교라는 부분이 경주력의 향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100번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교차 6경주입니다. 부산교차 6경주. 오늘은요, 서울경마보다 부산교차에서 3개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 정도로 요즘 강타가, 부산경마는 완전 상한가잖아요. 불패야, 불패. 부산경마 무조건 이긴다고. 그러니까 이 부산경마 잘하는 이 부산경마에서 이 두 번째 승부처로 해서 요번 경주는 국산 1군인데 여기에 뭐 우승터치라든지 KO펀치라든지 이런 게 다 되지만 KO펀치는 장기 휴양마잖아요. 이런 말들 안 돼. 그럼 머니트리, 당대명프, 스킵너는 이런 마필들이 오는데 요 편성에서는 거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인 능력만 가져가면 되는 경주야. 그냥 1600 경주인데 거리 적은 1600에도 또 누가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6경주 딱 3마리를 갖고서 한번 제대로 된 중매당으로 왜 부산경마에서 강타가 강한지, 왜 부산경마를 강타가 잘하는지 한번 제대로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6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입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강타가 1호 경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보고 있는 1호제 9경주. 1호 UCC 메인 승부처예요.
요 일요경마 중에서 UCC 메인 등번처럼 요 경주를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제대로 승부를 본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가져갔다 물을 먹은 놈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조건 될 수 있는 충마감의 마필도 버티고 있고, 그러면 지난번에 노렸다가 물을 먹은 놈들을 한 번 더 가져가는 경기야. 배당이고 지랄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이 구경주는 오로지 적중입니다. 어떻게? 자신있게. 무조건 적중을 한다. 이 구경주.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개를 여기다 파묻고 한다는 거는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자막에는 안 비치지만 여기 노트북을 제가 놔뒀어요. 노트북을 보고 하니까 이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UCC 할 때도 가운데다가 노트북을 펴놓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썩어도 준치. 11번 터프인. 터프인은 사실상 이 마필 자체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5세만데 슬슬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동안 경주에서 선행으로 뛰었다가 취입으로 뛰었다가 공백도 있었다가 또 64kg까지도 올라갔다가 생존수전 공존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야말로 코피까지 터트려가면서 폐출혈까지 일어나면서 자기 생존수전 공존전을 다 겪었는데 마피를 아낀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마방에서 얘가 계속적으로 승부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도 잘 뛰었죠. 잘 뛰었는데, 역부족을 보여주긴 했지만, 12번 터프인은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11번 터프인, 한 번 더 썩어도 준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상대를 압도하기 힘들어요. 왜? 어차피 1번 꼰저우리 선행을 가던 10번 지상군주, 3번 러브캣 이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많고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맹위를 떨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2번 해이동천왕이나 마필과 기존의 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6번 주몽이나 마필이 이 편성에선 그래도 가장 나은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터프인을 본다면 당연히 2번 해동천왕과 자 여기 6번 주몽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들 마필들을 세게 봐야 돼요. 왜? 터프인이 취입 승부를 근간에 하고 있지만 이 편성은 아주 선두권이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판에 2번 주몽이 올라오든지 6번 해동천왕이 올라오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두 마필 중에서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11번 놓고 2번 쪽에 단통 승부하고요. 올라오는 과정이 좋은 마필이니까 여기에 6번 주몽 정도만 받치고 가는 전략. 나머지 마필은 안 보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보고 싶어요. 11번 터프인을 보면은 2번 해동천왕과 6번 주몽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호 11경주입니다. 이건 강타의 오늘 마지막 승부처이자 UCC 준메인 UCC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경주에 강타가 이 토요경마도 그렇고 일요경마도 그렇고 멋지게 적중을 시켜줬어요. 근간에 계속 50배도 맞추게 드리고 11배도 맞춰드리고 거의 환상적으로 맞췄습니다. 이 편성은요, 우승복을 인정을 하기도 그렇고 우승복을 인정을 안 하기도 그렇고 출전마 대부분이 근간에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의 일전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 구도입니다. 이 11번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인기마들 간의 일전이라 해도 배당이 터지니까 한번 강타를 믿고 멋지게 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배는 떠났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길만 남았다.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만세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일요경마, 토요경마 되시길 기대하면서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